공부의 결과를 결정한 두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시간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시간 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어. 그것의 고배에 의해서 고비에 의해서요. 네. 결과는 결정된다. 어. 현명하게 공부해야 돼요. 아. 왜? 공부해야 될 시간이 무제한이 아니라 제한된 네. 시간을 갖고 공부를 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되는 거예요. 머리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요.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또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두뇌가 네. 얘가 갑자기 새로운 행동을 해? 받아들이는 걸 어려워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뇌가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래도 받아들이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네. 이게 한 21일 정도 걸리더라라고 21일 하는 게 네. 맥스웰 마르치의 연구 결과예요. 어. 공부하고 네. 운동하고를 비유해서 설명을 하면 네네. 공부법을 왜 알아야 되는지가 쉽게 납득이 돼요. 쉽게. 예를 들어서 볼링. 네네. 내가 볼링장에 가서 볼링 게임을 같이 친구들하고 한다. 네. 단순하거든요. 볼 손에 들고 네. 저기 핀인 곳에 굴리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게임이라고 하는 게 운동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좋은 결과를 내야 되죠. 그렇죠. 굴렸는데 또락으로 빠져. 맞아요. 예. 아무런 결과가 없잖아요. 아무 결과 없죠. 굴렸는데 하나만 쓰러져. 네. 재미도 없고 결과도 없고. 결과도 없죠. 똑같습니다. 아. 공부는 좋은 결과를 내야 돼요. 좋은 결과를 내야 되죠. 예.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 공부하는 재미가 생깁니다. 방법을 알아야만. 그렇죠. 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네. 방법을 알면 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부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알아야 된다. 예. 교수님께서는 왠지 이렇게 또 최고의 대학에서 교수를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부를 원래부터 잘하시고 공부법이 필요 없으셨을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건 좀 어떠신가요? 사실 학생들 보면 네. 자기들이 그 활용하는 공부법이 네. 정말 좋은 방법인지 그렇지 않은지 네.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네. 그냥 선배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네. 또는 학원이나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들은 네. 공부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네. 그 일이 네. 왜 중요한지 네. 또 그 일을 하는 방법이 정말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알고 하는 거하고 네. 모르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A라는 방법을 했어. 네. 근데 그 방법이 왜 좋은지 내가 이유를 모르는데 네. 어느 순간 결과가 안 좋은 일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내가 그 공부 방법이 왜 좋은지를 모르면 네. 한 번의 나쁜 결과, 그게 네. 꼭 공부 방법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공부 방법이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결과가 한 번 안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포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활용하고 있는 공부 방법, 공부 습관이 좋은 방법, 습관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결과와 관련해서 뭐 때문에 내가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지를 네.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방법에도 언제나 결과로 연결되진 않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방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모르면은 좋은 거를 놓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뭔가 이렇게 교수님 책을 이제 읽다 보니까요, 공부가 저절로 하고 싶어지는 마인드셋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가지고. 네. 이 공부와 관련해서 네.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거하고 네.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해야죠. 네. 근데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네.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네. 나중에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부정적인 마음가짐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이라 생각인데 아니네요. 아니,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놓칠 수 있다. 놓칠 수 있다 때문에. 그렇죠. 네네. 반대로 네네. 내가 원하는 기회를 얻으려면 네.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필요해. 두 개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릅니다. 전자는 계속해서 네네. 불안감을 갖게 해요. 그렇네요. 혹시나 내가 뒤처지게 되면 그 네. 기회를 놓칠 수 있어. 놓치면 어떡하지? 그렇지. 네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네. 공부하는 과정에서 잠시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네. 좌절하게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내가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어. 네. 그래, 열심히 노력하는 게 중요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약간 어려움이 있어도 네. 그래,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한 번 더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네. 힘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더 줄 수 있는 거죠.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긍정적 마음을 갖는 게 사실 운동도 그렇고 네. 공부도 그렇고 되게 중요합니다. 똑같네요. 네. 한편으로 아까 이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죠. 부정에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처음부터 나는 뭔가를 이룰 거야, 얻어낼 거야라고 긍정으로 바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그렇죠. 거네요. 중요하죠. 네. 몰랐어요. 대부분 사람들 뭐 실수하지 말아야지. 여기서는 뭐 이거를 꼭 놓치지 말 이런 식으로 막 집착하고 이러다가 막 마음도 떨리고 시험도 못 치고 결과 그렇죠. 못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꾸 이렇게 실수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네. 내가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좁아집니다. 시험 볼 때에도 네. 생각이 안 나는 이유가 네. 자꾸 실수하면 네. 어떨까라는 불안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아는데도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편안하게 네. 네. 이거 생각 안 나면 다음에 한번 보자. 네네. 내가 이 내용 언제 공부했지? 조금 이따 내가 체크해 볼게.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네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네. 생각이 안 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아. 그 상황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네. 기억해내는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네요. 예. 어떻게 보면 자꾸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면 어떻게 보면 실수하면 큰일 난다라는 사고를 또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꾸 쪼는 거네요. 이렇게 막. 자기 자신을 이렇게 위축시키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막, 야, 너 이번 시험 못 치면 안 돼. 좋은 데 못 가면 안 돼. 하는 걸 내가 나한테 하는 거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일종의 지적질 네네.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위축시켜요. 위축시켜요.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요. 너 그것도 못해. 네. 이런 그 지적이 네.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하는 부모님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지적질은 하지 지적질 마세요. 하지 마시고. 잘했을 때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좋아졌네. 네. 긍정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네. 이게 위축되는 게 아니라 확장되는 마음의 변화가 변화.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부모님들께서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 분들께서 예전에 주입식 교육이란 말도 있었고 조금 치열하게 하셔서 그런지 공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서.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를 자꾸 위축시키면 그 대가가 네. 결국은 아이의 마음과 어떻게 보면 미래까지도 미칠 수 있다. 결과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데. 예. 어디 가서 우리 아이가 자꾸 위축돼서 이러고 앉아 있는 것보다 네. 자신감 있게 이거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완전 다르죠. 그렇게 좀 자신감 있게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모습들이 네. 우리 아이들에게 키워지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계속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네. 옆에서 지원해주고 네. 격려해주고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교수님 저희 아이가 공부 습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 아마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21일과 66일로 공부 습관을 강화하는 습관을 만드는 비결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궁금합니다. 이 공부하는 습관을 키우려면 네. 일단은 그 일정한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정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계속 반복하는 게 습관이잖아요. 네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양치하고 세수하고 네. 그 시간에 일정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것. 네. 이게 습관이거든요. 네. 공부도 일정한 시간 계획을 세우고 네. 그 시간 계획을 세운 대로 철저하게 반복해서 지키는 것.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공부 습관의 시작점이다. 네. 근데 첫 번째 왜 그게 안 되냐면 네. 처음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을 하려다 보면 되게 습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몸에 배어야 되는데 아직 몸에 안 배어 있잖아요. 안 돼 있죠. 좀 어색해요. 맞습니다. 또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두뇌가 네. 얘가 갑자기 새로운 행동을 해? 약간 이상해요. 받아들이는 걸 어려워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뇌가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래도 받아들이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네. 이게 한 21일 정도 걸리더라라고 21일. 하는 게 네. 맥셀 마르치의 연구 결과예요. 오. 의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인데 네. 그러니까 한 21일, 한 3주 정도죠. 네.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지 두뇌가 그래 일상적으로 네. 이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구나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하루 이틀 해서 습관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66일은 뭐냐면 이제 영국 런던 대학 연구팀에서 네. 밝힌 연구 결과인데 네. 이제 우리 두뇌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도 우리 마음이 또 자연스럽게 부담 갖지 않고 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것을 예를 네. 들어서 네. 자연스럽게 하도록 네. 그렇게 이제 몸에 받아들인 1년의 이제 시간이 필요한데 네. 그 시간이 66일. 66일 정도 걸리더라, 평균. 네, 평균. 그럼 한 2달 조금 넘게 걸리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만들 때 이게 몇 번 한다고 바로 몸에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게 아니에요. 일단 네. 두뇌가 받아들이는데 한 3주 정도 걸리는 거고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데
한 2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야. 그러니까 꾸준히 네. 어떻게 보면 로봇처럼 정해진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 네. 계획한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노력을 의도적으로 처음에는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해본 학생 같은 경우는 이게 두뇌랑 몸이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조금 하다가 네. 안 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게, 규칙적 생활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야, 작심삼일을 반복하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무려 7번을 작심삼일 반복하면은 21일이 되고. 그렇죠. 그 정도는 최소한 버텨야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22번을 하면 이제 몸이 자연스러워지고. 예, 받아들이는 거죠. 안 하게 되면 몸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상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최근에 사실 그 유도 선수 출신 학생을 한 명 가르치고 있거든요. 예. 운동을 해봐서 그런지 단순한 거 반복하고 시키면 끈기 있게 잘하는데 아직까지 습관이 안 돼서 그런지 엄청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에는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하루 성취도를 이제 적어서 전 점수를 보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막 4.5점 이렇게 적어서 보냈어요. 너무 힘들고 집중이 안 돼. 그런데 와, 이게 어느 정도 2주, 3주 차쯤 접어드니까요. 요즘엔 성취도 한 8.9점 나와요. 그렇죠. 이제 뭔가 이렇게 할만해졌다라고 느끼더라고요. 그게 다 이유가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머리가 받아들이고 몸이 받아들이니까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덜 뺏길 수 있는 거죠. 이 이상감 공부하는데 에너지를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죠.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고민하는데 뺏길 에너지를 이제 공부하는데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효율이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면 몸이 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하지 마 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좀 3주 정도 지나니까 그래. 이제 머리는 여기에 이제 적응이 되고 몸은 2달 하고 좀 더 지나야 적응돼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낯선 곳에 가면 훨씬 더 피곤함을 느끼잖아요. 많이 피곤하죠. 네. 그게 어색해서 그런 거예요. 그 어색한 단계를 넘었으면 네. 별로 피곤하지 않거든요. 이제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기 때문에 하고 나면 되게 지쳐요. 네네. 자꾸 하면 네. 그 피곤함이 덜해지는 게 이제 친숙해지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제 교수님 제가 처음 사실 뵀던 거는 유명한 유퀴즈에서 뵀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 엉덩이 공부법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분명히 아니실 것 같은 데서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교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엉덩이로 공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느낌상. 정말 최고의 공부 혹시 뭔지 궁금합니다. 사실 네. 공부의 결과를 결정한 두 요인이 있어요. 두 요인요? 네. 하나는 시간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시간 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어... 그것의 고배에 의해서 고배에 의해서요. 네. 결과는 결정된다. 어... 시간 투입을 하나도 안 하면 0이잖아요. 네. 곱하기니까 뭐 아무 결과가 없을 거고. 결과가 없네요. 노력을 해도. 시간 투자를 100을 했어도 네. 노력의 질이 낮으면 결과는 낮아질 수밖에 그렇겠네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엉덩이 공부법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얘기 아니네요. 시간 투자를 그만큼 해라. 네. 근데 엉덩이 붙이고 있다고 해서 결과가 반드시 보장되는 거냐? 아니죠. 아니네요. 노력의 질. 아. 현명하게 공부해야 돼요. 아. 왜? 공부해야 될 시간이 무제한이 아니라 제한된 네. 시간을 갖고 공부를 하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중학교나 따라서 고등학교 그렇고요. 그렇죠. 네. 그 제한된 시간 안에서의 게임이에요. 결국은. 네. 그렇다면 보다 좋은 방법을 통해서 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네.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노력이라는 건 공부법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현명하게 해야 되니까요. 예. 그러면 시간을 내가 투입하고 노력을 이제 적정하게 현명하게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여기서 살짝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예. 공부는 재능 아닌가요? 교수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 재능이란 말을 또 뭐라고 하냐면 공부머리. 공부머리 하죠. 얘기를 네. 하죠. 물론 공부머리가 있어요. 아주 뛰어난 친구들 제가 네. 봐도 네. 대단합니다. 딱 하나를 봤는데 네. 전부 다를 기억해요. 특출난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런 친구들의 비율을 보면 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나요? 그럼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되는 거예요. 머리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요?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 그러니까 공부머리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정말 네. 별로 노력도 안 하는데 쟤 진짜 공부 잘해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 정말 비율로 얘기하면 네. 아주 적은 소수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네. 머리보다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했느냐 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공부의 결과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요인이 된다. 예, 그러니까 머리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손해예요, 결국은. 저 같은 사람도 네. 그렇게 특출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얼마나 시간 투자를 하고 그 시간에 효과적으로 그 내용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내 머리탄만 하고 있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지는 않는다. 그렇지 않고요. 예. 솔직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서울대생을 봤을 때는 천재다 이렇게 이제 보통 재능이 압도적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보실 때 어떤 느낌이 좀 드시나요? 머리가 아주 특출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뛰어난 친구들이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그 이유가 있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네.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은 친구들이 와, 제가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뭔가 좀 특이한 친구, 네. 좀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처럼 네. 느껴져. 이런 경우가 네. 있는데 전부 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들을 읽은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 온 친구들이 그렇다. 결국은 네. 태어나면서부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좋은 경험의 시간들을 축적해 온 친구들이 저 친구 특출하다라는 평가를 받더라. 결국은 개인의 능력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능력이 태어날 때 갖고 있는 능력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능력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느냐를 보면 일반적으로는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능력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능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이런 공법은 처음이야라는 책에서 썼듯이 능력에 대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도 되게 중요한데 능력은 경험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능력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정된 것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스탠포드 대학의 캐롤 드웨기 한 성장 신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장 신념. 앞에 것은 능력이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거고 뒤에 후자는 능력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신념, 고정 신념이라고 이제 또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큰 차이를 나타내 보이더라. 왜 그러냐? 약간의 실패 경험을 했을 때 신념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고정된 능력 신념을 갖고 있는 경우에 실패하면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 머리 때문에 그렇다. 고정된. 태어났을 때. 금수저 뭐 이런.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러니까 더 이상 노력을 안 할 가능성이 있죠. 변화 가능성이 없네요. 그렇죠. 근데 성장 신념을 갖고 있으면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 따라서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더 노력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내 능력도 따라서 더 향상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그 실패, 실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재능이 고정돼 있지 않다. 성장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도라도 한번 더 해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를 만드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을 거고요. 훨씬 많죠. 이게 두 개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실패했을 때 드러나는 거네요.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그런 관점에서 어떤 성장 신념을 갖고 있을 때 물론 어릴 때 어떤 재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후에 경험의 질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결과를 좌우한다. 무척 중요합니다. 무척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번도 뭐 책을 안 읽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사람하고 만나지 않았다.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타고났어도 정말 그 능력들을 제대로 실제 실현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극단적 상황이긴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능력주의라든지 아니면 뭐 재능에 대한 환상 이런 것들이 왜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내가 뭔가를 쉽게 포기를 할 때 그것만큼 좋은 핑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냥 나는 어차피 안 바뀔 건데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부모님으로서는 이건 정말 최악의 코치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너는 그거밖에 못해. 너는 정말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뭐 딴 거 해. 이렇게 얘기하면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 있어서도 자존감, 자신감 이런 걸 다 망치기 때문에 사실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좀 더 부각시켜주고 또 단점 같은 경우에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지원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아,